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제가 매크로 상황과 그 상황별로 어떤 채권을 투자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피해야 될, 그러니까 매크로 국면별로 투자하기 바람직한 채권 섹터와 또 좀 회피를 해야 될 자산을 구분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좀 본질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현재 각 채권 섹터별로 현재 상황, 영어로 우리가 이게 그 뭐라 하는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런트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현재 상황이 좀 투자하기 매력적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요 직전에는 매크로와 채권 이제 섹터 간의 어떤 뭐 매치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권 섹터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자료는 이제 보통 채권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yield와 duration. yield는 뭐냐면 현재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두 번째 duration은 금리에 따른 채권 가격 민감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실 때 크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요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쪽은 국채예요. 국채.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 좀 그려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이제 등급이 낮은 채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왼편 방향으로 갈수록 등급이 높은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Developed Market Government Fund라는 거는 선진국 국채,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우량 채권, 하이드 채권, 그리고 아시아와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YT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일단은 어떤 채권을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 수준이거든요. 나중에 뭐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YTM은 그냥 러프하게 이자 수익이구나. 즉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투자해서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에 금리가 제자리에, 그러니까 금리가 크게 변동치지 않고 제자리인다고 했을 때 해당한 채권의 투자의 어떤 이자 수익이 내지 기대 수익이 몇 프로 정도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그 오른편으로 갈수록 이제 등급이 낮은 채권이고 왼편으로 갈수록 등급이 높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세로 스케일은 뭐냐면 세로 축은 우리가 YTM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시장이 중립적으로 향후 1년간 시장이 중립적, 즉 금리가 제자리에 있다 가정을 했을 때 해당하는 채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 도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마름모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즉, 23년, 그러니까 21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3년 말 기준하면 22, 21이니까 2년 전일 때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 수준이고, 그때 금리 수준이고, 현재 여기 바 차트로 보이는 것들은,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에, YTM, 만기 수익률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마름모꼴 대비해서 모든 채권들이 그보다 다 바 차트가 더 높죠. 그죠? 예를 들면 국채도 그렇고 투자 적격 채권도 그렇고 하이드 채권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채권도 그죠? 그래서 그때보다 다 높습니다. 높고 일단은 2년 전보다는 현재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다 높다는 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굿뉴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같은 한번 볼게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한 4% 수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적격 채권 등급이 낮을수록 또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미국 투자 적격 채권은 한 5% 정도의 금리, 그러니까 이자 수익 레벨이 될 것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23년 말 기준으로 하이드 채권의 이자 수익 레벨은 거의 한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하이드는 한 1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 채권 같은 경우는 한 7% 내외 정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금리 레벨이 한 2년 전보다 굉장히 금리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금리 레벨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투자 적격 채권은 한 5% 정도 될 것이고 하이드 채권은 한 7%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향후에 이제
국채뿐만 아니라 투자 적격 채권인 하이드 채권을 제가 이제 채권 ETF나 펀드를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럴 때 여기 인덱스에 하향 채권 섹터 인덱스의 듀레이션 한번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면 미국 하이드 채권의 그러니까 글로벌 하이드 채권의 듀레이션은 6.1이고요. 미국 하이드 채권의 듀레이션 7.1입니다. 그리고 하이드 채권의 현재 인덱스의 듀레이션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하이드 채권이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는데,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현재 YTM 만기 수익률 한 7% 정도 되고, 듀레이션이 한 7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현재 각 채권 섹터별로 만기 수익률 수준은 어떻게 되고, 두 번째, 해당한 채권 섹터의 어떤 시장 금리에 따른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십사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이제 그 채권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쭉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은 국채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국채들이고 이쪽은 국채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제 채권들인데, 방금 이제 그 듀레이션을 갖고 제가 금리 민감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해당하는 듀레이션을 가지고 금리가 1%, 예를 들면 금리가 1% 하락했을 때, 그리고 금리가 1% 상승했을 때에 해당하는 채권 섹터의 총수익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총수익이 계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총수익은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 영어로 토탈 리턴은 첫 번째 이자 수익 플러스 어떻게 됐죠? 가격인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위에 자료가 뭐가 되냐면, 위에 총수익은 이제 만기 수익률 YTM으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했죠? 가격은 듀레이션 곱하기 금리 변동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리 변동폭을 만약 금리가 해당한 채권 섹터의 금리가 1% 움직였다고 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인데, 근데 보시면은 섹터별로 이제 금리가 1% 내렸을 때 그 1%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손해를 보는 거죠. 국채는 정확해요.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1% 올랐을 때 채권이 가격 하락하는 폭은 이렇게 듀레이션에 비례한다는 거고, 반면에 금리가 1% 내렸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2년짜리, 5년짜리, 팁스, 10년짜리, 그리고 30년짜리 가격이 비례적으로 딱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금리가 똑같이 1% 내릴 때 가격 상승폭과 1% 올랐을 때 가격 하락폭이 좀 미스매치가 나죠. 미스매치라기보다도 하락할 때의 그러니까 금리가 1% 올랐을 때 가격 하락폭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1년 동안 들고 있었다는 전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금리가 만약에 1% 오르면은 해당한 채권의 금리 변동폭 곱하기 듀레이션을 계산하면 이렇게 가격이 손실 보는데, 근데 1년 동안에 또 이자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가격을 좀 손실을 덜 보는 거죠. 좀 어렵나요? 한번 계산해 드려야겠다.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계산할게요. 자, 보면은 만약에 1년 듀레이션이 한 4%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 한 4%다.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금리가 1% 올랐어요. 1% 오른다 가정합시다. 1% 오르고 그럼 채권가격이 손실 보잖아요. 그럼 듀레이션이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듀레이션이 예를 들면은 20이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이 20이다 하면 마이너스 듀레이션 해야 되니까, 예,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채권 섹터별로 만기 수익률과 듀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방금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금리 1% 움직였을 때에 해당한 채권 섹터의 연간 총수익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쪽 채권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이제 금리 1% 올랐을 때와 1% 내렸을 때의 가격의 1년간 총수익률이고요. 그랬더니만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 1% 오르면 채권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권 손실을 보는데, 근데 만기가 짧은 채권 같은 경우는 비록 가격은 좀 손실을 보지만 그 동구한 동안에 이자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단기 채권은 금리 1%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록 채권 가격은 빠지지만 이자가 1년 동안 쌓여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년 동안에 단기 채권은 원본이 안 깨지고 장기 채권은 이자 1년 동안 쌓여있는 이자보다도 채권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온다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1% 내리면은 채권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당연히 만기가 길어지면은 채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했겠죠? 이자 수익률 1이 YTM이고 플러스 우리가 금리 변동폭 곱하기 마이너스 듀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에다가 덤으로 이자 수익까지 붙이니까 이렇게 더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리 1% 내렸을 때와 1% 올랐을 때의 국채 자산의 어떤 총수익의 변화 움직임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옆에 왼편의 쪽은 뭐냐면 국채가 아닌 채권들의 금리 1%가 올랐을 때와 금리 1%가 하락했을 때의 총수익입니다. 그랬더니만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옅은 색깔이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총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금리가 1% 내렸을 때의 총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국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딱 움직이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그 국채가 아닌 채권들은 금리가 만약 1% 오르면 가격이 좀 빠지는데, 근데 금리 1% 오른 거 대비해서 전체 토탈 리턴 수익률 깨진 건 별로 굉장히 미미하고 오히려 플러스 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1년간의 YTM 이자 수익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금리가 떠서 가격 깨지더라도 이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1년간의 총수익 입장에서 그게 안 깨지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 금리가 내렸을 때는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덤으로 뭐였죠? YTM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까지 덤으로 하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다 영어로 2디짓 1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섹터별로 이자 민감도에 따른 이제 총수익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이거는 혼자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더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는 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총수익이라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자 수익, 인컴 수익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가격이 움직인 게 있잖아요. 가격이 움직인 거에 대한 이제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과 이자율과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미국 이외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손익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는 지난 12월 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 즉 작년 하반기에 수익원별로 수익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채권의 총수익은 1번은 인컴, 이자 수익, 2번은 가격이 움직인 가격 수익, 3번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 투자한 거는 통화 수익, 이렇게 1, 2, 3번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랬더니만 볼게요. 일단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은
작년 하반기에, 와우, 작년 하반기에만 한 7% 이상 수익이 났네요. 하반기에. 이렇게 난 이유가 뭐냐면은 보니까, 이자가 반년치 이자가 한 3% 이상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입니다. 왜냐면 하이드 채권에 지금 현재 이자율이 한 7% 정도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반년치면 한 3%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좀 순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금리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한 3%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반년치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선진국 하이드 채권이 한 7%, 반년에 7% 정도 났어요.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 이렇게 이자 수익과 가격 수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채권 섹터별 수익을 이렇게 분해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자 수익과 이렇게 가격 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통화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통화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머징 마켓 채권 통화와 이머징 마켓 선진국 채권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화가 좀 들어있죠. 통화가 들어있다는 건 이때는 일시적으로 작년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은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면 미국 이외 나라의 채권을 투자를 하면 이렇게 미국인 관점에서는 통화 차익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권의 실제 투자 수익 성과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현재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주요 이제 그 채권들의 현재 다이나믹스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미국 국채 2년, 5년 팁스, 10년, 30년 채권이 있는데, 이런 채권들의 현재 금리 수준이 여기 2년짜리가 작년 12월 말입니다. 4.2, 3.8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이 해당하는 채권의 총수익입니다. 채권 총수익이고, 그리고 요거는 요쪽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요 해당하는 채권의 10년 만기 국채와의 상관성이죠. 당연히 국채니까 상관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편은 미국 주식과의 상관성이에요. 그랬더니만 예를 들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S&P 500과의 상관성 마이너스 0.06이죠. 즉 이거는 뭐냐면은 10년 만기 국채는 S&P 500과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거는 국채 이외의 현재 금리 수준 한번 볼게요. 국채 이외의 금리 수준이 미국의 전체 채권 종합 지수가 4.5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하이드 채권은 7.6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하이드 채권 투자했을 때 13.44%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수익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10년 만기 국채와의 상관성인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보실까요? 미국의 S&P, 그러니까 미국 하이드 채권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와의 상관성이 어떻게 됐죠? 예, 마이너스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 하이드 채권의 성과는 미국 그 국채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증명이 되고, 반면에 하이드 채권 볼게요. S&P 500과의 상관성은 무려 0.7이에요. 즉 이거는 하이드 채권의 총 수익의 방향성이 주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요, 이거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현재 금리 레벨입니다. 금리 레벨이고, 자 볼게요. 금리 레벨인데, 요게 마름모는 현재 중앙은행의 금리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네요. 금리가 3.5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진한 색깔이 있어요. 진한 색깔들.
진한 색깔은 금년 6월 달 시장에 예측되어 있는 금년 6월 달 금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금년 6월 달과 현재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가 거의 예측치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단지 미국만 현재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의 금리가 한 0.2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인하를 예상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연초에는 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쫙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할 거로 전망이 되었지만은 최근 다시 백해서 다시 6월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제가 이제 제가 실전 강의를 할 때 좀 많이 좀 여러분한테 써먹을 내용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국채인데요. 단 3개월과 30년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수록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금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돼 있다가 경제가 좀 계속 불편해질 때는 플랫해지고 나중에 될 때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더라.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영어를 이 금리 곡선을 국채 금리 곡선을 이제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 일드 커브고 이 일드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의 현재 상황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언제적이냐면은 언제적일까요? 여기가 자료가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는 지난 15년간의 레인지고요. 레인지고 그러고 자, 요거는 21년 12월 말일 때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전부터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약간 역전돼서 이렇게 플랫해서 돼 있잖아요. 즉, 금리 곡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이 라인이 이렇게 플랫해지거나 이렇게 역전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향후에 둔화될 거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곡선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재차 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재차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금리 곡선은 경기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제가 실전 투자 클래스 두 번째 시간에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금리 동일하게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단기와 장기가 이렇게 균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이 달라질 텐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전반에서는 좀 투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보세요. 국채 금리는 크게 제가 명목금리라고 하잖아요. 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실질금리가 될 것이고요. 실질금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를 가지고 지난 15년간을 분석을 해보니 어떻게 된다? 요 파란 색깔이 여기 파란 색깔이
실질 금리고 여기 초록색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 전체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전체 명목금리, 여기 노미널 금리라고 하는데 명목금리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면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거로 기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 금리가 내려가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요렇게 거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금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거나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체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더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 금리는 아무래도 이건 실질 성장률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실질 금리는 크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제한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옆에 오른쪽에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실제로 여기 10년 만기 국채 금리죠. 요 국채 금리가 여기 흐릿한 선이 색깔 잘 안 보이네요. 흐릿한 색깔이 여기가 10년만 국채죠. 여기 10년만 국채인데 이 10년만 국채가 기본적으로 연준 금리 정책에 캡이 씌워지고 있다는 거죠. 즉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시장이 너무 섣부르게 예측을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금년 중반 이후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10년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건데, 근데 이 10년 국채가 떨어진다는 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보면은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금리가 확 떨어지려고 하면 실질 금리도 확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로 봐서는 실질 금리가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얘는 비슷할 것 같은데 물가가 좀 더 내려가줘서 전체 금리는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국채 금리는 좀 제한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적격 채권은 이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투자 적격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넣는 게 투자 적격 채권이죠. 예를 들면은 싱글 A 채권이라고 합시다. 싱글 A 채권의 금리는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예를 들면 4%로 합시다. 그러면 4%인데 이거는 그래도 등급이 높으니까 가상 금리 1%만 받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전체 금리가 한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상금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체 해당 채권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채권이 지금 투자하기가 매력적인지 안 매력적인지는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가상금리 수준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면은요. 여기 0이죠. 0 기준으로 100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에다가 1%를 더 얹었다는 얘기고 200이라는 거는 200bp라는 거 미국 국채에 2%를 더 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이드 채권, 그러니까 이게 하이드가 아니죠.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인데 이 가상금리란 놈은 경제가 좋아지면 국채 대비 가상금리는 줄어들게 되고 여기처럼 이렇게 가상금리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대비해서 가상금리가 확 올라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투자적격 채권의 가상금리 수준이 얼마냐면 여기 있네요. 현재 원래는 지난 30년간 평균 가상금리가 132bp였는데 지금은 99bp죠. 즉 평균보다 가상금리가 굉장히 좀 낮죠. 낮아요. 현재 99란 얘기거든요. 현재 99. 현재 99bp고 20년간 평균 한 2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132이랍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는 장기 평균보다 더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채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방금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 적격 채권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 이 질문인데 이전에 제가 채권 수익이라는 게 이자 수익과 뭐 이렇게 가격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채권에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채권들의 가격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스프레드 가상금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프레드 수익이라는 게 가격의 수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쿠폰은 이게 이자 수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예를 한번 볼까요? 2008년의 수익 한번 볼게요. 2008년에 총수익이 그 채권의 그러니까 우량 채권 수익률이 연간 5%가 깨졌대요. 연간 5% 깨졌는데 왜 총수익 5% 깨졌는지를 자세히 보니까 그해 쿠폰 수익은 이렇게 한 5% 이상 났고 또 뭐 이렇게 베이스 수익이 났는데 가상금리가 벌어져서 가상금리에서 한 15% 이상 깨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자 수익 감안하고도 한 5% 깨졌다 이렇게 될 거고요. 반대로 2009년에 볼까요? 2009년에는 이런 투자 적격 우량채권의 총수익이 거의 한 20% 가까이 났는데 총수익 플러스 한 20% 났는데 이 수익을 뜯어보니까 어떻게 된다? 보시면은 쿠폰 수익이 이렇게 한 이제 색깔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한 쿠폰도 한 6, 7% 났고 쿠폰이 한 6, 7% 났고 여기다가 가상금리가 축소가 되어서 가상금리 나오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죠. 그래서 얘 둘이 합쳐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 채권도 마찬가지로 투자 적격 채권 회사채도 가상금리 움직임이 채권을 투자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제 현재 각 채권별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만기 수익률을 보는 거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볼 때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얘기고요. 보시면은요. 여기 그 바 차트 요거는 지난 10년간의 만기 수익률이 전체 레인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기고 여기 가운데 뭐 이게 퍼플이라고 하나요? 이 보라색은 요 바 차트는 지난 10년간 평균이고 현재입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채권 섹터들이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채권은 등급이 낮은 채권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높은 채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가운데 요 차트가 지난 10년간의 만기 수익률의 레인지죠. 뭐 이런 거죠. 지난 10년 중에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낮을 때는 그 한 0.5밖에 안 됐고 또 지난 10년 중에 채권의 만기 수익이 제일 높았을 때가 한 5% 레인지였고 그리고 요거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만기 수익률이고 요거는 현재 만기 수익률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현재 각 채권 섹터의 만기 수익률이 전부 다 가운데 이 퍼플보다 다 위에 있죠. 즉 거의 대다수의 채권 sek터들이 만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더 훨씬 더 매력적인 레벨에 현재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채권이 현재 투자하기 매력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가 이렇게 YTW라고 하는데 YTW는 YTM 아실 겁니다. Yield to Maturity 해서 만기 수익률인데 이게 그 등급이 낮은 채권은 콜 옵션이 있어서 그걸 이제 월스트라고 합니다. Yield to 월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긴 설명 너무 기니까 일단 만기 수익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을 투자할 때 현재 매력적인 여부를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만기 수익률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좀 높냐 낮냐 갖고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은
평균보다 높을수록 더 투자가 매력적인 거고, 가상금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 평균 대비해서 가상금리가 더 높을수록 매력적인 거고, 그러니까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싼 거고요. 과거 평균 대비 현재 가상금리가 낮다고 하면은 그만큼 해당하는 채권이 과거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있는 거는, 참고로 국채는 가상금리가 없어요. 그러면 가상금리가 있는 거는 국채를 제외한 채권들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가상금리 수준으로 보셔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바 차트를 그럴까 했을 때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의 레인지고, 요거는 가운데 요 색깔은 10년 평균의 현재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 지난 10년간의 가상금리가 국채 대비해서 350bp에서 한 1100bp까지 레인지로 움직였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가상금리는 498bp고 한 5% 정도 가상금리인데 현재 377이다. 자, 그러면 현재 미 국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한 10% 이상 났는데, 현재 가상금리 기준으로는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매력적이다, 아니다? 예,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낮을수록 해당한 채권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즉 또 가상금리가 평균보다 더 작다는 거는 그만큼 스프레드가 붙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반대 케이스가 여기 있죠.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 달러 표시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 볼게요. 평균적으로 가상금리가 가장 낮을 때가 300bp고 가장 높을 때가 1600bp였는데, 지난 10년간 평균일 때는 650bp가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1040bp잖아요. 이거는 과거 평균보다 가상금리가 이렇게 원래 한 6% 정도 붙어야 되는데 지금 가상금리가 한 10% 정도 붙는다는 얘기고, 가상금리 10% 붙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 대비해서 해당하는 채권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준 시점이 이게 작년, 현재 이게 여기가 12월 말인데 요거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계속 바뀌는데 아무튼 제가 이 중요한 건 이 보는 메커니즘 어떻게 되냐. 일단 모든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볼 때 만기 수익률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평균 대비 높은 게 매력적이라는 얘기고, 반면에 국채가 아닌 채권들은 더 여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가상금리 수준이고, 가상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과거 평균 대비보다 가상금리가 더 낮으면은 해당하는 채권 가격이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투자의 매력이 작다는 뜻이고, 반대로 가상금리가 과거 평균보다 더 높게 거래된다는 거는 그만큼 해당하는 채권 가격이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투자의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면, 근데 이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계속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아무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 좀 아십시오. 요거는 이머징 마켓 채권인데요. 이머징 마켓 채권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보다 해당하는 채권이 금리가 얼마나 더 높니입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과거 지난 5년간 평균을 봤을 때 미국 국채보다 한 7% 정도 더 높았는데 지금은 한 6% 정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간에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현재 미국 국채 대비해서 해당하는 채권의 금리 차가 얼만큼 되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쪽 차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대비해서
해당하는 채권, 그러니까 주요 이머징 마켓 채권이 현지에서 거래되는 국채가 얼만큼 금리가 더 높게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더 높냐라는 걸 비교를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0bp가 더 높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미국 국채가 4%인데 현재 요 기준 시점일 때 브라질은 11%에 거래되고 있죠. 그러니까 11% 거래되는 게 브라질 국채 금리가 동일한 만기 국채 금리가 11%라는 뜻인 거고 미국 국채 금리가 4%면 7%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금리가 훨 더 매력적이다. 그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통화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통화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실질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가 더 강세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바 차트는 현재 해당하는 나라의 금리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11%, 뭐 남아공 얼마죠? 거의 한 12% 육박하고 있는데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와 브라질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요. 미국,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한 6% 정도 될 것이고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죠. 즉 이머징 마켓을 통할 투자를 할 때는 해당한 나라의 국채 금리가 국채에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해당한 나라의 통화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제가 계속 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뭐냐면은 해당한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한 나라의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현재 브라질 국채가 11%인데 인플레이션은 한 4%대 관리되고 있으니까 전체 실질 금리가 한 6%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높아야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안 빌립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말씀 좀 드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뭐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채권 시장 규모인데 전체 규모로 보실 때 미국이 한 절반 정도, 전체 채권 시장 절반이고 선진국, 이머징 이렇게 구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채권 종합지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지난 50년간의 연도별 채권의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인데 그래서 보니까 뭐 깨진 구간 그렇게 많지 않죠. 별로 깨진 구간이 없어요. 그죠? 2년 연속 깨진 게 거의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2021, 22가 처음으로 2년 연속 깨졌습니다. 역사상. 지난 50년간 처음 있었다는 이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1년도에 채권 인덱스 전체 연간 수익률이 이게 여기는 우량 채권입니다. 이거 우량 채권 인덱스인데요. 33%가 났는데 그에도 단기 고점에 들어가서 중간에 이렇게 뭐 수익이 나더라도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연중에 이렇게 움직여서 수익 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고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졌던 연중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아무리 수익이 좋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단기 고점에 들어가시면 뭐 손실을 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좀 일정한 기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 말씀 속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좋은 얘기가 있네요. 보면은 그래서 연중에 이렇게 연중에 고점 대비 평균 깨지는 게 한 3.4% 깨진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한 채권 인덱스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결과가 좋은 해가 성과가 나더라도 한 3.4 정도의 장중에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었다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48년 중에서 43년이 다 플러스가 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안전한 채권 투자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동성은 있을 거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채권이라는 게 이렇게 길게 투자하면 굉장히
양호하게 수익이 나더라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현재 주요 채권 인덱스의 현황, 그리고 현재 비싸게 거래, 그러니까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좀 간략하나마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도 채권 시장을 좀 바라봐 주입사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채권 시장의 현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